Did you watch the new F1 movie? It's so unrealistic, man. Don't watch it. Shut the up, man. Shut the up, please. F1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이번 브리티시 그랑프리. 한 레이스에 이렇게 많은 드라마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비 덕분에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즐거웠던 안개 속의 전쟁이었는데, 그럼 바로 제가 인상 깊게 본 순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국 그랑프리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니코 소니 헤이스 울켄버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언더도그 팀들이 크게 한 번씩 엄청난 레이스를 보여주는 때가 있는데, 이 맛에 F1을 보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그랑프리도 언제나처럼 킥 사우버는 퀄리에서 Q1 탈락을 했고, 니코 후켄버그는 P19에서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하늘의 도움과 남들보다 살짝 빨랐던 피트 전략이 신의 한 수가 돼 후켄버그는 이미 레이스 초반에 P5까지 자신의 그리드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강팀들에게 밀릴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다르게 어느 순간 P3에서 달리며 모두를 놀라게 했던 또 다른 드라이버 랜스 스트롤을 위협하더니 결국 DRS가 풀린 순간 바로 오버테이크를 하며 P3에 안착했습니다. 지난 오스트리아에서도 그가 보여준 P20에서 P9 피니쉬를 보여준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더한 모습을 보여줬고 킥사우버 팀도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레이스 후반 루이스 해밀턴이 바짝 쫓아오며 P3 자리를 뺏길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좋은 방어를 보여주며 결국 니코 후켄버그는 239번이라는 오랜 시도 끝에 드디어 자신의 F1 커리어 사상 첫 포디움에 서게 되었습니다. 팀메이트인 가브리엘 보톨레토가 니코에게 뛰어가는 모습이라든지 팀원들이 모두 우승보다 더 기뻐해하며 니코의 이름을 단체로 열창하는 장면은 꽤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저 그런 팀에서 마음고생하며 강팀에서는 한 번도 달려보지 못한 채 수많은 후배들이 포디움에 서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니코 후켄버그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답받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생각했고, 날씨에 도움이 있었지만 그동안 그가 쌓아온 경험이 이러한 결실을 맺게 해주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모든 F1 팬들이 니코 후켄버그의 포디움을 축하했을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2025년 영국 그랑프리를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니코 후켄버그를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약간 한 장면이 있었는데, 쿨다운 룸에 들어갔을 때 랜도 노리스가 니코의 헬멧을 대신 들고 와줬는데 니코가 헬멧이 여기 왜 필요하냐고 물어본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처음 가보는 곳이다 보니 헬멧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지도 몰랐던 것 같네요. 다음 하이라이트는 물론 랜도 노리스의 우승과 오스카 피에스트리의 10초 페널티입니다. 정말 이번 그랑프리는 영국 그랑프리답게 날씨 때문에 판이 완전히 뒤집힌 레이스였는데, 이득을 본 드라이버들이 있었다면 크게 손해를 본 드라이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포 포지션을 딴 맥스 버스타펜은 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비가 오기 전까지 최대한 뒷차들과의 거리를 벌리기 위해 로우 다운포 셋업을 가져왔던 것 같은데, 로우 다운포 셋업은 실버스턴처럼 빠른 스트레이트가 있는 서킷에서 최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셋업입니다. 반대로 코너를 돌 때 그립과 차의 안정감을 희생하는 셋업이기 때문에 비에는 엄청 취약한 셋업이기도 합니다. 맥스에겐 안타깝게도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비가 한번 쏟아져 트랙은 젖어 있었고, 더 많은 비가 레이스 중에도 와버려 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맥스마저 차가 랠리카처럼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가 반복돼 컨트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그의 레이스 리드는 단시간에 끝났고 P2였던 오스카 피에스트리가 레이스를 리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랩 21 때 아이작 헤저의 사고로 인해 발동된 레이스 두 번째 세이프티카 종료 직전 오스카 피에스트리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뒤에 있던 맥스 버스타펜이 잠깐 앞서 나가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후 당황한 건지 차 셋업 문제였던 건지 모르겠지만 레이스가 재개되자마자 버스타펜의 차가 미끄러져 P10까지 순위가 떨어져 버렸고 P3로 달리고 있던 랜도 노리스가 P2에 확실하게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FIA는 이를 두고 오스카 피에스트리가 FIA 규정 아티클 55.15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10초의 페널티와 2점의 페널티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스튜어드들은 오스카 피에스트리가 218km에서 52km까지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였으며 브레이크 압력이 59.2 psi까지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캐네디언 그랑프리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어서 그때와 비교해보자면, 그때도 이번처럼 세이프티카가 발동했고 레이스를 리드하고 있던 조지 러셀이 속도를 갑자기 줄여 맥스가 잠깐 튀어나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지 러셀의 속도는 140km에서 85km 정도였고 브레이크 압력도 30 psi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때 조지 러셀에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었죠. 그러나 이번 건에 대해서 FIA는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는지 생각보다 더 가혹한 페널티를 부여했습니다. PSG는 첫 번째 세이프티카가 발동되고 종료했을 때도 동일하게 브레이킹을 했는데 왜 그때는 아무 제재가 없었고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했는지 의아해했고, 또 스튜어드들의 이런 일관되지 않는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PSG가 잘못한 건 맞는데 10초는 너무 세고 5초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0초 페널티는 최근 스페니쉬 그랑프리에서 맥스가 조지 러셀의 차를 박았을 때 나온 페널티인데 그 정도인가? 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맥스 verstappen도 이 페널티는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5초 페널티였다면 노리스와 좀 더 치열한 경쟁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초라는 긴 페널티 타임 때문에 P2로 달리던 랜던 노리스는 PSG와 경쟁할 필요 없이 10초 내 간격만 유지됐다면 자연스럽게 우승을 확정짓는 전개가 돼버렸죠. 냉정하고 캄한 어스카 PSG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는 10초 페널티를 진행하고 나서 팀 라디오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포스트 레이스 인터뷰에서 그는 포지션 스왑이 안 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PSG의 분노도 이해가 되는 게 첫 번째 세이프티카가 나오기 전까지 2위와의 갭을 약 13초에서 14초까지 벌려놓는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줬어서 솔직히 그대로 레이스가 진행됐다면 우승컵은 PSG가 무조건 들었을 겁니다. 노리스와의 점수차가 8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12번의 그랑프리는 지금보다 더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스트리아 때도 느낀 거지만 맥클라렌 두 선수가 서로 경쟁할 때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드라이버들에게 라디오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 같은 팀이지만 꼭 다른 팀 선수와 경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넘버원 드라이버라고 주장하는 맥클라렌만큼 최대한 공정한 승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누구 한쪽을 편애하지 않고 둘이 치열한 승부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인상 깊었던 부분은 레이스에서 각 팀들이 보여준 전략과 그 대가였습니다. 이번 레이스는 정말 날씨 때문에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레이스였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같은 레이스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래서 각 팀들도 그 상황에 맞게 타이어 전략을 짜야 했는데 우선 시작부터 몇몇 팀들이 도박을 걸었습니다. 레이스 중간에 비가 온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레이스 시작 직전에 생각보다 도로가 빠르게 마르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몇몇의 드라이버들이 인터에서 슬릭 타이어로 교체를 감행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P4에서 시작하려 했던 조지 러셀과 P6의 샬 렉클레르였는데요. 나름 좋은 그리드에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슬릭 타이어로 교체하며 빠르게 승부를 가져가려 했으나 초반에 반복적으로 나온 옐로우 플래그 때문에 타이어 온도는 계속 식고 나중에 비까지 와 결국 두 드라이버는 특별히 뭘 보여주지도 못한 채 12랩에 다시 인터로 교체하면서 모든 게 꼬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인터로 달린 선수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던 거였는데 다른 팀들은 모르겠지만 머세디스와 페라리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좀 의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결국 F1에서 첫 실버스턴을 경험한 6명의 루키들 중 얼리 베어맨을 제외하고는 5명이 모두 리타이어 또는 DNF를 하게 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고 말았죠. 확실히 이곳은 경험이 중요한 서킷이어서 그런 건지 오히려 앞서 언급했던 랜스 스트롤과 니코 후켄버그가 좋은 피트 타이밍과 타이어 선택으로 멋진 활약을 했고 알핀의 피엘 게슬리 또한 P6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영국 그랑프리 레이스는 정말 어느 한순간도 지루했던 적이 없었고 개인적으로는 올 시즌 치러진 12번의 레이스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레이스였습니다. 혹시 최근에 F1을 처음 접하셨거나 이번 그랑프리가 처음이셨던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레이스가 결코 자주 나오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이번 레이스 때문에 괜히 기대치가 높아져서 다음 레이스들이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첨언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그랑프리 제가 했던 예측을 채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빠르게도 제 저주가 풀린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서프라이즈는 에스턴 마틴의 더블 포인트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비가 오면 랜스 스트롤은 달라집니다. 솔직히 랜스 스트롤이 P3 달리고 있을 때 살짝 응원하기도 했는데 또 막바지엔 갑자기 페이스를 잃고 순위가 쭉쭉 밀려서 포인트권 밖으로 밀려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해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페르난도 알론소와 함께 에스턴 마틴이 첫 더블 포인트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풀업은 하스가 알핀보다 안 좋은 결과로 레이스를 마무리한다 였는데 이것도 하스 둘 다 포인트를 못 땄고 피엘 게슬리가 P6를 하면서 또 맞춘 거죠. 포 포지션은 랜던 노리스였는데 그는 P3를 해버렸고 맥스 verstappen이 솔직히 조금 너무 멋있게 포 포지션을 땄습니다. 그래서 전 포디움도 하나도 못 맞추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선 제가 예측한 포디움은 P3 레위스 해밀턴, P2 조지 러셀, and P1 랜던 노리스였는데 P3와 P2는 못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우승을 랜던 노리스가 해버렸습니다. 막강한 맥스 verstappen과 어스카 PSG를 둘 다 앞서가야 하는데 그건 좀 무리지 않나? 라고 희망을 버린 순간 맥스 차가 엄청 안 좋네? 그러다 어스카 PSG가 10초 페널티를 받네? 그래서 랜던 노리스 페이스가 더 좋네? 하다 보니까 우승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번 우승이 순수하게 실력만으로 가져온 우승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도 따랐지만 맥스도 어스크 PS3도 레이스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실수로 차가 미끄러져 트랙 밖으로 벗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랜도는 레이스 내내 큰 실수 없이 안정적이면서도 계속 페이스를 올렸고 결국 이런 안정감 때문에 우승까지 할 수 있던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번 그랑프리 예측 6개 중 3개나 맞추는 제 F1 유튜브 커리어 사상 가장 많은 점수를 땄습니다. 특히 저 서프라이즈와 플롭을 맞추는 게 정말 재밌는데 여러분도 다음 그랑프리 때부터는 서프라이즈와 플롭을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국 그랑프리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만의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라이크도 부탁드리고 재미없으셨다면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